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수학원에서 토플 리스닝을 담당하고 있는 최지욱입니다. 오늘은 토플 리스닝 약점 보완 문제 해설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토플 리스닝은 크게 점수를 3개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19점 플러스, 그 다음 두 번째 23점 플러스, 세 번째 27점 플러스, 이렇게 크게 3개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 첫 번째 그룹 19점 플러스, 그러니까 20점이 아직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 그분들이 20점을 넘기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또 어떤 점을 보충해야 하는지 약점 보완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 2개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문제 하나씩 풀면서 어떻게 우리가 20점 이상으로 점수를 만들어 갈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 음악 렉처를 들을 거예요. 자, 색소폰이라는 악기에 대한 렉처예요. 제가 실제 시험처럼 전체 6분이 넘는 렉처 전체를 들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부분만 딱 잘라서 들려드릴 거거든요. 자, 이 부분을 집중해서 듣고 문제를 예상하고 정답을 골라낼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음악 렉처입니다. This instrument was invented by a Belgian named Adolphe Sax in 1846. Sax began as an instrument maker, and by the time he was 20, he had already patented several innovations on existing traditional wind instruments. Well, after he invented the saxophone, he left Belgium for France because he wasn't really successful in his homeland. What does the professor say about Adolphe Sax? 자, 여러분 문제 푸는 시간은 딱 이 정도까지예요. 이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이제 정답을 고르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정답 고르셨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여러분 문제 예상하셨어요? 문제 예상이 되었어야 하는 문제예요. 자, 여러분 제가 바로 스크립트를 화면에 띄울 거거든요, 여러분. 자, 스크립트를 바로 보는 거가 싫다. 나는 설명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듣길 원한다. 그러면 화면을 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제 그런 게 아니라면 바로 화면을 보면서 스크립트를 보면서 같이 가보는 걸로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은 This instrument was invented by a Belgian named Adolphe Sax in 1846. 자, 이 첫 번째 문장은 자, 이 악기는 누구에 의해서 몇 년도에 발명되었습니다. 예요. 자, 사람 이름, 그 다음에 시간적인 정보, 전부 다 쓰레기 정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자, 발명 이 정도 들으면 되는 거고요. Sax began as an instrument maker, and by the time he was 20, he had already patented several innovations on existing traditional wind instruments. 자, 여러분 여기서 그냥 동사 하나만 제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자, 여기서 patent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이게 특허내다라는 거거든요. 얘가 특허가 되게 많았었나 봐. 이 정도만 딱 이해하셔도 충분한 부분이었어요. 자, 그 다음 사실 정답이 나오는 부분은 이 부분이었죠. Well, after he invented the saxophone, he left Belgium for France because he wasn't really successful in his homeland. 여기에요. 그럼 자, 시그널 뭐였어요? 시그널 잡았습니까?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Well, after he invented the saxophone, he left Belgium for France because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자, because 들으셨어요? because 왜냐하면이라는 아주 단순한 단어죠. 자, 여기서 정리할 거 출제 당사자는, 그러니까 출제자는 ETS는 인과관계에 집착해요. 인과관계에 집착하는 ETS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인과가 뭐예요, 여러분? 원인과 결과죠. 자, 원인 결과가 언급되면 항상 문제를 내고 싶어 해요. 자, 근데 리스닝은 원인 결과가 있었을 때 원인 쪽에 훨씬 더 치중하지 결과 쪽은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유의 디테일 문제라고 불러요. 자, 본문에 이유가 나온다. 무조건 반응해 주시면 돼요. 모든 렉처에서 이유 문제는 평균 1개 이상 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유 문제만 잡아도 사실은 20점 이상으로 점수를 올리기가 훨씬 수월해지는 거예요. 자, 시그널 뭐였어요? because 왜냐하면 because he wasn't really successful in his homeland. 자, 조국에서 고국에서 그닥 성공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죠. 자, 그러면 문제를 다시 볼게요. 자, 이 문제에서 묻는 것은 Adolphe Sax에 대해서 교수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죠. 자,
일단 아까 답이에요, 이유예요 라고 말했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거기를 딱 찔러서 문제를 내면 왜 A of X라는 사람은 조국을 떠났습니까? 라는 문제가 사실 예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한 부분이 딱 찔려서 보이는 거잖아요. 난이도가 상당히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ETS가 자주 하는 게 뭐죠,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해요. 딱 전형적으로 그 형태를 취하는 거예요. A of X에 대해서는 교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죠. 자, 이렇게 불려놓은 거지 사실은 뭐를 찌르는 거예요? 이유를 찌르는 거예요. 왜를 찌르는 거예요. 이유의 디테일 문제예요. 시그널은 아까 뭐였어요, 여러분? because 였었죠? 자, 이유는 뭐라고 본문에서 언급했습니까? 조국에서 성공적이지 않았다. 자, 그러면 그것을 다른 말로, 즉 paraphrasing 어떻게 했을까요? 정답 D. David. 왜요, 여러분? 자, wasn't really successful을 뭘로 paraphrasing 한 거다? unpopular. 이렇게. 이건 이해되죠, 여러분? 자, 전형적으로 여러분을 낚을 수 있는 함정을 그냥 rough하게, 거칠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딱 귀에 꽂히는 단어를 딱 미리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선택지 A 봐주세요, 여러분. successful 이라는 단어를 딱 갖다 놓고 이런 이제 함정으로 유도하는 거겠죠. 가장 성공적이란 말 본문에 나오지 사실 않아요. 우리가 들은 부분 특히나 나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 이제 보이 같은 경우는 클라리넷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invented라는 단어는 금방 우리가 들은 부분에서 있었고요. 이 전체 렉처에서 클라리넷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언급이 돼요. 이제 그래서 그 단어를 가지고 이제 오답으로 유혹하는 거고요. 자, C는요. 사실의 반대죠. 조국을 떠났다라고 했는데 전체 생애를 여기서 살았다라고 했으니까 사실의 반대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정답은 데이빗이었죠. 이유 문제의 대표적인 시그널 because로 출제된 문제예요. 자, 이유를 나타낼 때 ETS가 전형적으로 쓸 수 있는 대표 시그널을 지금 딱 외우고 나가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이유 문제가 나오면 놓치지 말고 잡아보는 걸로 해요. 자, 지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Reason, cause, that's why, because, due to, as. 여러분, as로 시작하는 절 있잖아요. 이유에 as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as 가지고 문제 내요. 이유를 묻는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그럼 사실은 같은 렉처예요. 똑같은 렉처에서 다른 부분 들려드리고 다른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걸로 할게요. 색소폰이라는 악기에 대한 뮤직 렉처입니다. I want to point out that it's not the brass that gives the saxophone its distinct sound. It's more the part of the instrument that goes into the mouth, and which is very unique, by the way, and also the shape of the saxophone's body. What are two features that give the saxophone its special tone? 자, 여러분, 이 문제도 예상하셨어요, 여러분? 전형적으로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시그널을 사용한 문제예요. 그리고 두 개를 고르세요라는 문제였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편의상 투클릭 문제라고 부르는데 투클릭 문제라는 것도 쉽게 예상이 되었어야 하거든요. 자, 시그널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해설 들어갑니다. 첫 번째 문장. I want to point out that it's not the brass that gives the saxophone its distinct sound. 자, 시그널. 여러분 어떤 시그널 사용했나요? 그렇죠. point out이라는 단어예요. 자, point out은 무슨 뜻인가요? 강조하다, 지적하다예요. 그러면 지적을 한대잖아요. 강조를 한대잖아요. 들어주라는 소리예요. 자, 이거를 단어 강조라는 출제 포인트로 정리를 해드리는데요. 단어 자체가 강조를 나타내는 것들이에요. 자, 일단 point out 머릿속에 기억해 보세요. 자, point out 강조야. 문제 나오겠어. 라고 예상을 했더라도 이 문제는 틀리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19점 근처의 분들은, 수험자분들은 이 문제를 많이 놓쳐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그렇죠. 문장이 길어요. 바로 짤막한 문장에서 답이 바로 나오는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 여기서 문제 나오는데? 라고 예상을 했었어도 아깝게 어머 어떻게 하면서 문제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위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자, memory span, 기본 체력을 늘려주는 거예요. 자, 문제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문제를 놓쳤어, 틀렸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조금 어느 정도는 들 수 있는 기본 체력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걸 제가 미리 말씀드려 볼게요. 자, 다시 들어볼게요. I want to point out that it's not the brass that gives the saxophone its distinct sound. 자,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색소폰의 독특한 소리를 내게 하는 것은
brass, 황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뭐냐라는 걸 설명하겠죠. 황동이 아니야 라고 했으니까. It's more the part of the instrument that goes into the mouth. 자, 그러면 독특한 소리를 얘기하는 것은 뭐래요? 그죠? 입으로 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악기에 입을 대는 부분 있잖아요. 입 부분이라고 할까요? 자, 그 다음. And which is very unique, by the way, and also the shape of the saxophone's body. 여러분 시그널. 여러분 또 뭐 나왔어요? also 들으셨어요? also가 우리한테 어떤 신호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둘째라고 말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투클릭이잖아 라는 거를 예상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시그널이었어요. 그래서 보면 답이 뭐가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아까 입으로 가는 부분은 쉽게 답 보이시죠? 데이빗, 그죠? 입 부분. 그 다음은요, 여러분? 그 다음 정답 골라내실 수 있었어요? 그쵸? A예요. contour. contour가 무엇의 paraphrasing이라고 생각하세요? 그죠? shape이었었어요. 자, 두 번째 말했던. 자, 우리가 shape를 들었고, 이거 문제 나와. 투클릭이야. 라는 걸 예상을 했다 하더라도 shape이 어떤 단어로 paraphrasing 되느냐? contour, 외형, 윤곽선이라는 단어잖아요. 이걸 알아보지 못해서 틀리는 분들도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추가로 우리가 또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나요? 단어도 중요하잖아? 라는 사실을 또 알 수 있는 거죠. 자,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정답은 A와 데이빗이었어요. 정확한 시그널이 존재하는 문제예요. 어떤 거? point out, 대표적인 단어 강조, 지적이란 단어를 쓴 거. 그 다음 투클릭 문제의 대표 시그널 also가 사용된 문제였구나 라는 거 봐주세요. 여러분, 자, 외웁시다. 단어 강조의 대표 시그널, 그러니까 뭐가 강조냐면 말 자체로 강조 지적해 라는 말을 했다거나 아니면 되게 중요해 라고 말했거나 아니면 진짜 흥미있지 않니?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놀라워라 라고 말하거나 대표적인 네 가지가 이 시그널이에요. 지금 외울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point out, important, interesting, surprising. 자, 그 다음 투클릭의 대표 시그널. 투클릭은 또 있어, 두 가지 이제 이런 단어가 주를 이루겠죠. 자, 읽읍시다. 시작. Also, not only but also, two things, a couple of. 이런 단어가 대표적인 시그널이에요. 자, 외우세요. 딱 잡아낼 수 있게, 문제 예상할 수 있게 해봅시다. 자, 마지막 정리예요. 우리 19점 플러스 점수대 여러분들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게 이거예요. 질적인 복습이 중요하다. 많은 문제를 풀면서 틀린 부분을 확인하고 그 부분 들어보고 이 공부 방법은 이 점수 때 굉장히 해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도움이 되지 않아요. 20점 넘기기가 쉽지 않아요. 질적인 복습이 가장 큰 효과를 보는 거. 그러니까 이 점수 때예요. 하루에 컨버세이션 하나, 렉처 하나만 하세요. 알려드린 복습 방법대로 꼼꼼하게 복습하세요. 이러면 한 달 안에도 사실 신호가 올 수 있어요. 꼭 참으면서 질적인 복습을 해주세요. 그다음 두 번째, 아직 출제 포인트가 뭔지 잘 모르겠어. 시그널이 뭔지 잘 모르겠어. 이러면 아예 그렇죠. 스킬이라는 것을 적용할 수 없으니까 출제 포인트를 외우고 의식적으로 적용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이 점수대에 필요한 약점 보완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만약 이번 주말이 시험이라 해도 충분히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자, 남은 시간 정리 잘 하시고 꼭 20점 이상으로 점수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